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논란인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마다 마련되는 백신 접종센터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해 충분한 의료진 확보가 백신 접종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들해진 가운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멸종 40년 만에 복원해 야생으로 방사한 따오기가 도심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사 3년째 생존율이 70%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불공정 채용 논란에 휩싸인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교육청에 등록된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34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박종훈 교육감. 별도 시험 없이 단 하루의 면접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취업준비생부터 일선 교사들까지 교육계 안팎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계획된 면접을 잠정 연기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던 박 교육감이 내놓은 대안은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노사관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아내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해 방과후 전담 인력 346명뿐만 아니라 신규 교무행정원 52명에 대한 채용도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방과후 전담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추진한다면서도 전담교사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교사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8월에 엑셀로 코디 무슨 하는지 보고한 게 다 했는데 그걸로 무슨 현장교사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지. 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과후 전담 인력을 3월 1일까지 1차로 뽑는다는 방침인데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해 경상남도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냉동 보관이 필요한 백신은 시군마다 마련되는 공공 백신 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하는데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영하 70도의 초저온 환경이 필요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은 시군마다 설치되는 백신 접종센터에서, 냉장 보관만 해도 되는 백신은 독감 접종처럼 일반 민간 병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센터의 의료 인력 확보. 양산시 사례만 보더라도 인구수와 하루 접종량을 고려해 백신 접종센터에 필요한 의사 수를 8명으로 잡고 있지만 의과 출신 공중보건의는 5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족한 인원은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정도의 근무에 지원할 의사가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병원을 문을 닫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의료인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놔놓고 여기에 붙을 수도 없고 공중보건의를 거기에만 계속 배치를 한다는 것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마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시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거점 대형 병원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단 아침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예년보단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이상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는 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남 서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량으로 같은 지역이더라도 고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내일 내리는 눈은 지속 시간은 짧지만 내릴 때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0도, 함안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미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시들해지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결제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민관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도심의 한 횟집. 한참 바쁠 점심시간이지만 테이블엔 손님이 없습니다. 물매기철인 이맘때면 자리가 모자라 종업원 4명까지 둬야 했지만 요즘은 손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생물 같은 거는 주고 나가지. 뭐 반찬도 해놓으면 그때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는. 창원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밥값을 포함해 50만 원을 미리 결제합니다. 생존에 또 끈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웃 사랑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와 출자,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착한 선결제 운동에 민간도 동참한 겁니다. 경상남도와 창원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 기업인이 선결제를 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식인데 올 초부터 시군은 물론 창원 24개 기업 등이 참여해 벌써 5억 원 가까이 결제했습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혜택은 끝났지만 도는 올해 참여 기업에 자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남 사람 상품권 법인이 구입할 경우 3%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 외에도 우리 이 기업이 참여하는 마음이 우리 경남도 전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소상공인들도 참여 기업의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홍보에 나섭니다.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민관이 참여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기획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통영 굴의 해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유통업체들은 단각 굴인 하프셀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이른바 홈파티족을 겨냥한 건데요.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하프셀 생산업체. 굴 탈각과 포장으로 분주한 공장을 SNS팀이 직접 찾아 영상 제작에 들어갑니다. 하프셀에 레몬과 야채를 곁들여 플레이팅을 완성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연출합니다. 한 입에 와 진짜 맛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밥과 멋을 함께 즐기는 이른바 홈파티족을 겨냥한 겁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선 하프셀 요리법과 다양한 플레이팅을 소개하고 SNS를 통해 고객들이 연출한 홈파티 사진을 적극 공유합니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마케팅에 힘입어 이 업체의 올겨울 매출액은 13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이맘때 사억 원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는 3만 건에 육박합니다. 일일이 답글을 달자 소비자들도 자연스레 입소문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소비자의 트렌드를 겨냥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 예쁜 사진 등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통영 굴 수출은 1년 새 1,000톤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홍콩에 고급 식재료로 납품하던 하프셀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 집에서 즐기는 근사한 통영 굴 요리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이 업체는 어민들과 상생하는 통영 대표 해산물 유통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멸종된 지 40년 만에 복원에 성공했던 따오기가 야생에 방사된 지 3년째를 맞으면서 도심 하천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따오기를 방사해온 일본의 경우 방사 후 3년 생존율은 40%가량이지만 우리 따오기 생존율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도심 하천. 따오기가 먹이 활동에 한창입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숨어있던 미꾸라지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흰뺨 검둥오리와 중대백로 등 다른 철새들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야생에 적응한 듯한 이 따오기의 오른쪽 발에는 05X라고 쓰인 노란 가락지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 창녕군에서 야생 방사했던 개체로 지난해 10월까지 진주와 밀양, 사천 등지에서 관찰됐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따오기는 위치 추적이 끊긴 지 약 3개월 만에 이곳 마산 광려천에서 시민의 제보로 발견됐습니다. 위치 추적기 수명이 1년밖에 되지 않는 탓에 2019년에 방사한 따오기들은 현재 육안으로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2019년에 방사한 따오기들이 현재는 위치 추적기에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위치 추적 GPS가 발신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와 육안 관찰이 저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따오기는 1979년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 지난 2008년 중국에서 한 쌍을 들여와 시작된 복원 사업이 10년의 노력 끝에 개체수 363마리로 늘었고 야생 적응 훈련을 통해 2019년과 지난해 모두 8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2008년부터 따오기를 방사한 일본은 방사 후 3년간 생존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는 80마리 중 58마리가 생존해 7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의 우포를 비롯한 우수한 자연 환경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넘게 축적되어 온 우리 직원들의 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오는 5월쯤 추가로 40마리의 따오기를 야생 방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해 남강댐의 최대 방류량을 기존보다 2배 늘리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주시는 터널식 여수로를 신설해 초당 최대 800톤인 남강 본류의 방류량을 2,000톤까지 늘리면 남강과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겐 대재앙이 될 수 있다며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계획의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시가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공사의 최대 현안인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사천시는 다음 달 우회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공고를 내고 5월부터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거친 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우회도로는 길이 4.3km,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됩니다. 함양군이 설을 맞아 함양군 쇼핑몰과 함양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5곳에서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합니다. 함양군 쇼핑몰은 설 연휴 전에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2월 4일까지 주문을 받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2월 1일부터 11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창원의 한국철강과 함안의 한국제강 등 영남과 경인 지역 7개 제강사들이 고철 구매와 관련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 제강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재료인 고철의 구매 가격을 은밀히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신입생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약아동 3만 900여 명 가운데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2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명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나머지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해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인프라와 금융, 인력 등 정부 지원을 토대로 창원 국가산단을 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클러스터로 육성해 2025년까지 초정밀 가공장비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7조 7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도의회 의장단 선거 갈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과정은 도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후보들을 공천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후보는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양시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2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영일지 작성과 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3차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을 위해 시 자체 예산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자체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과 섬진강 등 11개 국가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수위와 수문을 실시간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 수문의 개폐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도는 TF팀을 조직해 오는 3월까지 현장 지도와 점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8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두산중공업은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2023년까지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하루 45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